더욱 굳건해진 이재명 리더십,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합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전국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의견의 차이를 폭력과 혐오로 무너뜨리려는 테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입장문이 나왔어요. 또 가짜 뉴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는 그런 보도도 제가 접했는데 아주 절제되면서도 단호한 대응 좋았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상당히 믿음직스럽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 이제 당장 지금 민주당 내의 골칫거리죠. 이낙연의 신당 창당과 당내 비주류 모임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요구, 어떻게 될 것인가? 당내 분열, 이것은 총선 앞두고 절대 고무적인 일이 아니죠. 일단 우선 멈춤하게 됐다. 이낙연 신당도 당내 비주류의 압박도 우선 멈춤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당대표가 아프신데 이 대행 체제가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와, 진짜 이 지금 당대표가 그 습격을 당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실려가서 누워 계시는 상황에서도 이걸 이용해가지고 자기들 공천 유리하게 받으려고. 진짜 잔대가리는 정말 국가대표급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일반 병실로 옮긴 이재명 대표는 하루속히 당무 복귀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일단 다행입니다. 우리 이 대표께서 의식을 회복하신 것이 확실해 보이고요. 예, 빨리 당무 복귀를 하게 해달라, 이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정말 살아계신 정도가 아니라 다시 당대표로서 할 일을 하게 될 어떤 건강을 회복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대행 체제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행 체제 운운하는 사람들 택도 없는 소리 그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가 맞습니까? 턱도 없는 소리가 맞습니까? 하여튼 택도 턱도 없는 소리를 이제 그만하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온전합니다. 예, 왜 너희한테 대응을 맡깁니까? 조정식 사무총장도 역시 세트 메뉴 조도 의원총회 후에 기자들에게 총선이 이제 100일 남았는데 총선 준비나 관련 당무는 차질 없이 진행된다 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당무를 놓을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나 카페 가보면은 정말 아주 무섭게 결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사람들이 당내에서 77.77% 아니었습니까? 압도적 다수 아니에요? 그 뒤로 더 늘어났고요. 근데 그들이 더 결집하고 있다. 자, 새해 첫날 행주산성 출정식 이후에 컨벤션 효과를 누렸던 이낙연. 그러니까 신당 창당과 함께 컨벤션 효과를 노리는 이낙연. 그리고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이들이 속한 원칙과 상식, 사실은 따로 노는 것 같지만 같이 가는 사람들이죠. 이낙연은 일단 이번 주에 탈당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과 상식,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은 1월 3일까지 답을 달라 이러면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해 왔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 대표 그만둬라,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그들도 모두 관망에 들어갔습니다. 이낙연 탈당 보류, 원칙과 상식, 관망으로 돌변. 그들이 신사적인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을 선회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국 이자들도 민주당 표를 갈라먹어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나갔다가는 진짜 전체 민주당 지지자한테 원수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표를 갈라먹으려고 지금 탈당하려고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해서 이제 누워있는 상황인데 이때 탈당한다? 그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든다? 진짜 아주 역적이 되는 거지. 김부겸 보십시오. 이 사람 참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자, 그동안 이재명 편도 아니고, 이재명이 좀 더 이제 배타적이었죠. 이낙연의 어떤 그런 입장을 대변해 오면서 이낙연을 붙잡아라, 이렇게 계속 이재명 대표를 푸시했던 김부겸이가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가해진 정치 테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공격 행위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중심으로 단합하자, 지금 그 메시지를 낸 겁니다. 머리 좋아요, 김부겸. 이때는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김부겸입니다. 지금 이낙연 거들었다가는
깊이 본다. 이걸 아는 김부겸입니다. 네, 그래요. 자,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하고 겹치는 시기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지난 1월 1일과 1월 2일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이 이게 반영된 여론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예, 차기 대통령 적합도. 오늘 뉴시스와 에이스 리서치 조사 결과인데요. 예, 에이스 리서치가 조사한 건데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39, 한동훈 35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동훈은 뭐 현재까지도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중이죠. 비대위원장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또 언론들이 얼마나 스포트라이트를 보냅니까? 저쪽 그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했다고 보면 돼요. 국민의힘 지지층이 저 정도는 돼요. 그리고 저 윤석열 지지자도 저 정도는 되고 35는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동훈이가 그거 되겠어 하던 사람들도 오 되네 이러면서 한동훈으로 쏠리는 거예요. 다 합쳐서 35 저 정도는 나와야지. 자 보니까 유보층이 8, 김동연 4, 오세훈 4, 이낙연 4, 예, 홍준표 3 이렇게 나왔네요.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저 세부 데이터, 로 데이터를 보면은 이재명을 지지한다라고 말하는 민주당 지지자는 82%였습니다. 한동훈은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 75%, 민주당 지지자라고 답한 응답자가 나 이재명 지지의 82%였습니다. 자, 이재명 지지한다는 광주, 전라, 제주 여론은 67%, 50대 지지율이 높습니다. 이재명 48%, 또 40대에서는 44%. 예. 그리고 윤석열이 국정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 부정 평가를 내린 사람 100 중에 66%가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압도적입니다. 예, 이 정도면 차기 민주당 주자는 이재명 말고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평가인데요. 자, 이렇게 나와 있다면은 민주당을 갈라먹더라도 의미 있게 갈라먹어야 할 텐데 민주당 지지층, 호남 응답자 압도적 다수 그들이 그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어요. 게다가 지지 정당이 없다라고 답한 무당층에서 응답자의 30%가 이재명 대표를, 16%가 한동훈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꼽았습니다. 여기선 더블 스코어네요.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에게 2배 가까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은 이낙연 신당에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자, 정당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신당 창당이 됐을 경우에 정당 지지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당 창당 시 이준석 신당도 넣고 이낙연 신당도 넣고 조사를 돌려봤는데 이럴 경우 민주당이 37, 국민의힘이 33 이렇게 나왔고 이준석 신당이 10, 이낙연 신당이 6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자, 이 사실은 이 신당들 빼고 조사를 하면은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37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이제 이준석 신당이 뜨면서 국민의힘이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재판 일정도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첫 재판 일정을 오는 8일에서 22일로 직권 변경했다고 밝혔어요. 위증교사 사건이 간단해서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요 재판 일정이 변수를 만났습니다. 갑작스러운 피습이 재판 일정 변수로 돌출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은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인데요. 또 법원은 오는 9일로 예정된 대장동 재판을 일단 미루고 다시 날짜를 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총선 전에 재판 결과가 나오게 함으로써 이걸 변수로 만들려고 했던 정권과 검찰.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받게 해가지고 야야야 이재명 얘는 이제 처벌받을 거야. 1심이지만은 나중에 그 유죄가 돼가지고 대선 나오지도 못할 거야. 근데 민주당 왜 지지하니?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정권과 검찰이. 그런데 적어도 선거 전에는 이 결과가 나오기 어렵게 됐다라는 점에서 정권과 검찰의 뜻은 꺾이게 됐습니다. 게다가 자기 입으로 이 테러를 비난했던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힘 아닙니까? 이재명이 재판을 회피한다 이렇게 또 비난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하여간 이 전국의 주도권은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욱 굳건해진 이재명 대표. 그러나 저놈들이 또 잔대가리의 달인들 아닙니까? 어떤 꼼수를 써서도 이 대표를 곤경에 빠뜨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더욱 굳건하게 뭉치고 이런 여러 마이너들의 잡음 이런 것들에 의연히 결연히 맞서고 그렇게 해서 총선 승리, 대선 승리까지 그 스케줄대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뭐 누가 배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진짜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이 됐다면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볼까? 그런 생각을 제가 곰곰이 해봤습니다. 결국 어떤 나쁜 짓이 있다면 그 나쁜 짓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자가 과연 무관할 수 있겠는가? 이 사건의 배후로 무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뭐 생각을 해보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생각만 했습니다. 생각만.